자, PD수첩에서 대장동 사건 뉴스타파와 함께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쉽게 정리한 글이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나가리 될 뻔했다. 이때 하나은행을 설득해 화천대유를 구해준 사람이 곽상도 플러스 이경재다. 곽상도는 최순실 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 이경재는 최순실 개인 변호사, 화천대유 고문까지 했다. 하나은행은 당시 박근혜 정권에 충성했고 최순실은 하나은행 부은행장 임명까지 관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최순실, 곽상도, 이경재의 영향력 아래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를 하나컨소시엄에 끼워줬다.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이 만든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은요, 조 단위의 개발이었어요. 실적이 하나 없는 이 회사가 대장동 개발을 맡을 수 있었던 건 하나은행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 당시에도 큰 개발에 컨소시엄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고 실적도 매우 높았던 그런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은행을 끼지 않고는 화천대유라는 곳이 이 대장동 개발에 발도 들이지 못할 뻔한 상황인데 이거를 엮은 거예요. 이때 호반건설이 있습니다. 여기가 화천대유, 김만배가 하나은행을 끼고 개발을 하려는 거에 불만이 생겨요. 왜냐? 위례신도시 개발할 때 호반이랑 김만배랑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호반을 빼고 솔프를 하는 거야. 하나은행을 끼고. 호반 회장은 열받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화천대유랑 손 끊어. 안 그러면 하나은행에 있는 돈 내가 다 빼버릴 거야. 그 당시에 호반건설은 하나은행에 수천억의 돈을 집어넣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은행 입장에선 굉장한 압박이 됐겠죠. 근데 이걸 누군가가 해결해 줍니다. 그게 곽상도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곽상도의 힘으로 이렇게 큰 건이 해결될 거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았다. 그런데 곽상도와 이경재 그리고 최순실이 등장을 하더라. 최순실의 힘이라면 이거 가능했다. 그리고 최순실은 하나은행 부은행장 임명까지 관여를 해서 이게 지금 재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순실은 빠져있지만. 자, 이렇게 김만배 일당의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을 먹을 수 있었던 과정에 최순실이 자꾸 아른아른거린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SK그룹의 최태원을 박근혜가 사면을 해줍니다. 최태원이 최순실한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무혐의 처리를 해줍니다. 최태원 동생 최기원은 화천대유가 자금난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350억을 빌려줍니다. 이게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등장하면서 최태원의 돈, SK의 돈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당시에 최태원이 감옥에 있었어요. 돈이 필요했었던 화천대유는 갑자기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350억이 쓱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최태원이 사면이 됩니다. 이 당시에 뉴스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고영태가 박근혜가 사면을 발표하기도 전에 최태원이 사면될 거다라는 전화통화를 한 게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최순실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박근혜 뒤에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 세력이 있었다는 증거로 이 고영태의 전화통화가 언론에 막 보도되기도 했었거든요. 최태원은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화천대유에 돈을 집어넣고 사면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에요. 거기다가 이 돈이 굉장히 이상한 게 초기 자금이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냈으면 이 킨앤파트너스도 돈을 많이 챙겨가야 되는데 안 챙겨갑니다. 킨앤파트너스는 350억 빌려주고 그것만 받아서 쏙 빠져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요. 김만배 일당이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사업자금 1,800억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준 게 천화동인 6호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검찰 수사 시작됐고 천화동인 6호 변호사로 박영수가 등장을 합니다. 수사는 최재경이 총지휘를 했고 그 밑에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최재경, 박영수 둘 다 50억 클럽이에요. 윤석열 아버지 집은 천화동인 3호가 사줍니다. 천화동인 6호를 검찰이 그냥 풀어줬고 덕분에 대장동 자금 사업도 무사할 수 있었다. 이래서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특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하고 있는 거가 이 남욱 예금보험공사에서 압류를 넣고 있다. 천화동인 6호가 남욱 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에 관해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 막 압류를 넣었는데 남욱의 천화동인 6호에는 압류를 안 걸었어요. 예금보험공사에서. 그걸 뉴스타파가 보도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이걸 다시 들여다보고 압류를 했는데 늦었어. 지금 남욱의 개인 재산이 40몇 억밖에 없습니다. 1000억이 넘는 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거 되찾을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왜 남욱의 천화동인 6호는 압류를 걸지 않았었는지도 수사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은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결국 대장동 사업 이렇게 흘러간 거다. 여기에 이재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은 이렇게 해먹는 데에서 5,500억을 뜯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 일당은요, 이재명이 진짜 지긋지긋한 사람이겠죠. 자, 5,500억을 뜯겼는데도 너무 많이 남았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더 많이 못 남겼다고 배임으로 기소한 게 검찰이에요. 정신이 나간 놈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재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분이라고 했는데 그분도 등장한 적도 없습니다. 유동규 내 없습니다. 다 검찰이 가짜 뉴스를 흘린 거였어요. 정영학 녹취록을 다 들여다보니까 유동규 내라는 단어가 나온 적도 없고 그분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언론에 도배된 적이 있었죠. 언론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을까? 그냥 검찰에서 흘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돌아가신 비서실장 유서에 정치 그만하시라 라고 쓰여져 있더라. 그렇게 알려졌다. 그렇게 전해졌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는데 유족들은 유서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디서 나온 걸까?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벼랑 끝에 세워놓고 계속 밀고 있는데 이재명이 안 떨어지고 있죠. 이 정도면 떨어졌어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잖아요. 얘네들 이 정도 하면은 노무현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검찰 놈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노무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현은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동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시민운동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독재와 싸워온 이전 정치인과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주변을 막 털어서 주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그것으로 받는 정신적인 압박이 노무현과는 조금 달라요. 이재명은 지금까지 정치라는 것을 하면서 시민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빚을 지고 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공격대로 했는데 이재명한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강금원 회장이었습니다. 강금원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런 후원자였죠. 그런데 강금원을 공격하는 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장동에 이재명은 없습니다. 만들어내려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돈 한 푼 이재명에게 흘러간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접어야지. 접지 못하죠. 얘네들은 이때까지 검찰이 해오던 이 조작질에는 하다가 중간에 접는 게 없었어. 접는 법을 몰라요.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안 돼요. 우리가 버티고 있고 이재명이 버티고 있는 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